자, 이번 시간에는 특수한 해를 갖는 연립부등식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수직선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잖아요. 그래서 수직선을 그려서 풀 건데, 자, 위에 거 정리해 볼게요. 자, x 넘어가게 되면 x, 자, 마이너스 4 넘어가게 되면 4 얘가 나오고, 자, 밑에 거는 넘어가면 x, 자, 넘어가면 4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자, 위에 거를 수직선으로 표현하게 되면 4 이하가 되고, 자, 밑에 거는 4 이상이니까 겹치는 부분이 여기 4밖에 없죠. 따라서 정답은 x는 4 얘가 되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정리해서 수직선을 이용해서 문제 풀 건데, 자, 위에 거 정리해 볼게요. 자, 얘는 3 빼기 2x 플러스 2, 얘가 x 빼기 13보다 크다.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3x, 자, 두 개 더하면 5인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8. 자, 따라서 x는 6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2x, 넘어가면 마이너스 16.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되면 8 이상 얘가 나오지. 자, 그래서 수직선을 이용해서 표현해 볼게요. 여기는 6보다 작고 여기는 8 이상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죠. 따라서 얘는 해가 없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부등식의 그 경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배울 건데, 예를 들어서 x 빼기 2가 0보다 크다는 이런 부등식이 있다고 해보자. 자, 얘는 x가 2보다 크고 이 부등식의 경계는 여기 보이는 2가 돼요. 근데 얘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 x 빼기 2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해와 같아. 얘의 해가 어떻게 돼요? 2가 되죠. 따라서 이와 같은 부등식이 있을 때 이 2는 이 부등호가 아니라 등호로 고쳤을 때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이걸 이용해서 한번 예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예제 6번. 자, 이와 같은 연립부등식의 해가 얘래. 그때 a 더하기 b를 물어봤어. 자, 얘를 원래 푼다면 이렇게 풀거든. 자, 첫 번째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얘가 마이너스 3 이하가 되고, 따라서 x는 3 이상이 돼. 자, 그리고 밑에 거 정리하게 되면 x 빼기 a가 18 마이너스 3x 빼기 6. 자, 정리하게 되면 4x, 얘가 12 플러스 a, 얘가 되겠지. 그래서 x는 4분의 12 플러스 a가 되는데, 이 두 개의 공통 범위가 얘라고 했으니까 얘의 해를 내가 관찰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지. 3 이상 4분의 12 더하기 a. 그래야 지금처럼 나오니까, 따라서 여기 3이 b가 되고, 여기 4분의 12 더하기 a가 4분의 15가 되어서 a는 3, b도 3이 되어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이렇게 6이 나와요. 자,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이렇게 풀 수 있거든. 여기 이 부등식을 보게 되면 이 경계 있죠. 이 경계는 방정식의 해가 되거든. 그럼 어떤 방정식의 해냐면 이 부등호가 아니라 등호라고 했을 때 이 방정식의 해가 얘 아니면 얘야. 근데 보면 여기에 이 부등호를 관찰해 보니까 여기는 좀 등호가 들어가 있잖아. 따라서 이 방정식의 해는 요 b가 돼요. 그래서 요거의 해가 b가 되고, 자, 그 다음 이 부등호 대신에 등호를 넣었을 때 얘의 해는, 자, 여기 지금 등호 없죠? 여기도 없지? 그럼 얘가 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위에 거 방정식 풀게 되면 x는 3, 얘가 되니까 이 b는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거 방정식 해가 4분의 15니까 그냥 4분의 15를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4분의 15 빼기 a는 18 빼기 3,
4분의 15 플러스 2가 되어서 이거 정리하게 되면 a는 3 이렇게 나올 거야. 이거를 알려주는 이유가 자, 이런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풀다 보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부등식의 경계가 방정식의 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보다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예제 7번 볼게요. 이 연립 부등식의 해가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종수 a의 최대값을 물어봤거든. 자, 일단 수직선을 이용해서 내가 표현해 볼 건데, 자, 위에 거는 마이너스 2x 얘가 마이너스 4 이하니까 x는 2 이상이 되고, 자, 이 밑에 거는 x가 2a 빼기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데, 수직선을 이용해서 표현해 볼게요. 2 이상이니까 이렇게 내가 표현할 수가 있고, 해가 없으려면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겠죠.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얘를 내가 표현해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지. 그럼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 근데 얘가 조금 더 움직여서 여기 2까지 간다 하더라도 겹치는 부분이 없지. 따라서 2a 빼기 4가 2 이하이면 겹치는 부분이 없어서 요 a의 최대값은 자 정리해 볼게요. 그럼 3 이하가 되지. 그래서 최대값 3이 나와 이렇게. 자 추가로 두 문제 더 풀어볼게요. 자 이런 연립부등식이 있는데 얘가 해를 갖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물어봤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수직선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위에 거 정리해 볼게. 양변에다가 6을 곱하게 되면 x 빼기 2가 2x보다 작다.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x가 2보다 작으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자 얘가 나오고 자 밑에 거 정리해 볼게요. 2x 더하기 2 3x 빼기 a 자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 빼기 a 따라서 x는 2 플러스 a보다 작다. 자 이렇게 나오거든. 얘가 해를 가지려면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해를 갖기 위해서 겹치는 부분이 존재해야 돼. 자, 한번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도록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얘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고 얘는 2 플러스 a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왼쪽으로 갈 건데 겹쳐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왼쪽으로 움직여 볼게. 그래서 이때는 겹치지 않죠. 여기 구멍 두 개 뚫려 있으니까. 따라서 여기 2 플러스 a는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돼요. 마이너스 2보다는 더 큰 쪽에 있어야만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종수해의 개수가 2개래. 그때 실수 K값의 범위를 물어봤는데 일단 정리부터 해볼게. 자, 위에 거 정리하게 되면 5x 플러스 5 얘가 7x 빼기 3보다 크고 그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8보다 크고 x는 4보다 작다. 자, 그 다음 밑에 거는 넘어가면 x 자, 넘어가면 k-2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얘를 만족하는 종수해가 2개라고 했거든. 한번 수직선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긴 4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적어주시고 여기 k-2보다 크다고 했는데 종수가 2개 나오려면 3이랑 2를 포함시켜줘야겠지. 단 1은 포함하면 안 돼. 그래서 이 k-2가 이렇게 있으면 겹치는 부분이 종수해가 2랑 3이 있기 때문에 2개 나오죠. 그래서 일단 k-2는 1과 2 사이에 있으면 무조건 2개 나오긴 하는데 이걸 따져봐야 돼. k-2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 그래도 그림을 봐봐. 여기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겹치는 부분을 보면 2랑 3 그대로 2개밖에 없지. 그래서
K-2가 1이 되어도 상관이 없어. 그리고 만약 K-2가 2라면 겹치는 부분에 종수가 3밖에 없으니까, 왜냐면 2에 구멍 뚫려 있어서 이때는 2를 포함하면 안 되겠지. 네. 그래서 학생들이 중호가 포함되냐 안 되냐를 많이 어려워하니까 직접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좋아요. 네. 자, 이제 팔문 볼게요. 8%의 소금물 300g에 14%의 소금물을 넣어서 9% 이상 11% 이하의 소금물을 만든다고 한대. 이때 넣어야 하는 14% 소금물의 양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우리 소금물 관련된 문제는 우리 중학교 때 많이 했겠지만 농도 구하는 식이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고, 소금을 구하는 식은 농도 곱하기 소금물에다가 100분의 1을 곱하면 돼요. 네. 어차피 이 식 하나면 얘도 나올 수 있지만 이 두 개 정도는 그냥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에서 웬만하면 항상 이 농도 문제는 비커를 그려서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이야. 자, 해볼게요. 자, 이렇게 소금물이 있어요. 제일 위에는 농도를 적을 거고, 이 가운데에는 소금물의 양을 적을 거고, 제일 밑에는 소금의 양을 적을 거야. 자, 지금 이 상태의 소금물에다가 14%의 소금물을 섞었대. 네. 얼마큼 넣었는지 모르니까 그냥 X라고 하고, 두 개 섞게 되면 자, 이와 같은 비커가 나왔다고 하자.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 제일 밑에다가는 소금의 양을 적을 거야. 자, 소금의 양은 농도 곱하기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1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해서 100으로 나누면 돼요. 네. 그럼 몇 나오겠어요? 24가 되겠죠? 두 개 곱한 다음에 100 나누게 되면. 그 얘는 두 개 곱한 다음에 100 나누게 되면 100분의 14x가 돼. 두 개를 섞었다고 했으니까 소금의 양은 24 더하기 100분의 14x 얘가 되거든. 그리고 소금물의 양은 300에다가 x 더했으니까 300 플러스 x가 돼요. 이게 괜찮죠? 네. 그럼 얘의 농도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라고 했으니까 소금물이 300 더하기 x고 소금의 양이 24 더하기 100분의 14x, 여기에다가 100을 곱하면 농도가 되겠죠. 근데 이 농도가 9% 이상 11% 이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식을 적게 되면 300 더하기 x분의 24 더하기 100분의 14x 곱하기 100이 9% 이상, 9 이상, 11% 이하니까 11 이하,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얘를 풀면 되겠죠. 자, 양변에다가 300 더하기 x를 곱할게. 그러면 9, 300 더하기 x, 얘가 24 더하기 100분의 14x, 여기에다가 100을 곱한 거, 그리고 11에다가 300 더하기 x. 자, 이거 우리 풀 수 있죠?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해가지고 겹치는 부분의 x값을 구하시면 정답이 돼요. 이거는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이제 식만 적고 직접 계산을 해보세요. 자, 추가로 활용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 표는 A식품, B식품 각각 100g 기준일 때 열량이랑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 양을 표로 작성한 거야. A, B를 합해서 200g 섭취할 때 열량은 300 이상, 단백질은 30 이상 얻으려고 한대. 그때 섭취해야 하는 A의 양의 범위를 물어봤거든. 자, 중요한 거, 지금 기준이 몇 그램 기준인지가 중요해. 여기 100g 기준이죠. 그럼 항상 100g 기준을 1g 기준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100g이 아니라 1g, 100g이 아니라 1g을 내가 기준으로 잡는다면
그냥 100만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괜찮죠? 그리고 섭취해야 하는 A의 양의 범위를 물어봤으니까 내가 섭취해야 하는 A의 양을 Xg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1g일 때가 얘니까 Xg일 때는 그냥 이렇게 X만 곱해주면 되겠죠. 근데 A, B를 합해서 200g이라고 했으니까 A가 Xg 섭취했다면 요 B는 200 빼기 X만큼 섭취하겠죠. 그래야 더해서 200이 나오니까. 그러면 1g일 때 얘니까 200 빼기 X일 때는 그냥 그대로 200 빼기 X만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100g을 1g 기준으로 바꿔줘야 우리 문제 풀 때 실수하지 않고 풀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열량은 30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두 개를 더했을 때 얘는 300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3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30 이상이 돼야 돼. 따라서 이 두 개의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는 직접 그냥 계산하시면 되니까 따로 하진 않을게요. 자, 추가로 더 풀어볼게요. 학생들에게 초콜릿을 나누어 주는데 한 학생에게 4개씩 나누어 주면 10개가 남고 6개씩 나누어 주면 2개 이상 4개 미만의 초콜릿이 남는데 이때 초콜릿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자, 이 문제는 초콜릿의 개수를 내가 X로 잡는 것보다 학생 수를 X로 잡으면 내가 식으로 표현하기가 좀 더 쉽거든. 자, 왜 그런지 보여줄게요. 내가 학생 수를 X로 잡게 되면 4개씩 나누어 줄 때 10개가 남는다고 했으니까 초콜릿의 개수는 4X 더하기 10 얘가 돼요. 근데 이 초콜릿 개수가 6개씩 나누어 주면 2개 이상 4개 미만의 초콜릿이 남는데 초콜릿 개수 4x 더하기 10은 만약 6개씩 나누어 주게 되면 2개 이상 4개 미만 남는다고 했으니까 6개씩 나누어 주면 2개 이상 6개씩 나누어 주면 4개 미만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초콜릿 개수는 6개씩 나누어 주면 2개 이상 4개 미만이다. 자, 그 다음에 얘를 풀어볼 건데 일단 6x 다 빼볼게요. 그냥 그러면 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0을 다 빼면 이렇게 나오고 세 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되면 3보다 크고 4 이하 이렇게 나오니까 x는 뭐가 된다? 4가 돼요. 그 이유는 개수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학생 수라고 하는 거 다 뭐가 나와야 돼? 자연수가 나와야 되거든. x는 3보다 크고 4 이하니까 x는 4가 될 수밖에 없어. 답이 4가 아니라 초콜릿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초콜릿 개수는 4x 더하기 10이잖아요. 그래서 이 식에다가 4를 대입하면 돼요. 그럼 몇 나오겠어? 26이 나오겠죠.